손자 병법과 노자, 이거는 손자 병법은 재밌을 것 같아서 적었는데 노자 썼으면 여기다 노자 쓰고 공자 밑에 손자 쓸 것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썼습니다. 손무의 병법에 끼친 영향. 노자는 병서에 대한 연구를 아주 중요시했다. 그래서 노자에는 병가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이 많다. 노자 69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다. 병법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가 먼저 싸움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방어자가 되라. 월드컵 보는데 어떤 팀이 막 이기려고 끝까지 공격 안 하고 끝까지 수비하는데 막 아우 짜증나서 어느 나라 어느 팀이었더라. 하여간에 노자의 사상에는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노자가 군사 사상의 연구를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선진시대 병가들은 노자 사상을 깊이 연구했다. 중국 병가의 성인, 악성 베토벤 이런 거 들어봤는데 병성인 손무는 노자 사상을 매우 깊이 탐구했던 것 같다. 장대년이라는 사람은 중국 철학 발미의 노자 철학 변미에서 노자와 손자에 나타난 문체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확실히 그렇다. 두 저작은 사용하는 어휘 등이 노자와 손자는 사용하는 어휘가 비교적 비슷하고 손무의 병법이 군사 변증법 사상 역시 노자 변증법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 저작을 조금만 비교해봐도 명백히 드러나는 점인데 우선 훌륭한 무사는 힘을 내보이지 않고 훌륭한 전사는 성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훌륭한 승리자는 함부로 다투지 않는다 라는 노자 68장의 군사사상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적의 군사를 굴복시키되 맞붙어 싸우지 않는다. 적의 성을 함락시키되 공격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고도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공격 방법이다 라는 손자 사상과 일치하다. 또 걱정하지 않고 근심 없이 적을 쉽게 보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힌다는 손자 사상은 적을 가벼이 보는 것만큼 큰 한은 없다. 적을 가벼이 보면 나의 보배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노자의 사상 69장의 사상과 합치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전세는 기습공격과 정면 공격에 불과하다. 기습공격과 정면 공격의 변화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라는 손자의 사상은 기습과 정면 공격 전술로 병사를 쓴다. 바른 것이 되돌아 바르지 않은 것으로 변하고 착한 것이 되돌아 악한 것으로 된다는 노자 사상과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비슷한 점들을 볼 때 노자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손무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음도 알 수 있다. 투쟁책략에서도 손무는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노자에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기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 이순신 장군 같다. 고 기록돼 있다. 손자에도 이와 유사한 사상이 들어있다. 손자의 허실에 보면 적군의 형태를 드러내게 하고 아군의 형태를 없는 듯이 보이게 한다면 아군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게 되고 적은 분산될 것이다. 아군은 오로지 한 군데에 전투력을 투입하고 적군은 10군데로 전투력이 분산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열로 하나의 병력을 공격하는 셈이 된다. 아군은 병력이 많고 적군은 병력이 적다. 많은 병력으로 적은 병력을 공격함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은 쉽다. 우리가 공격하려는 곳을 적군이 알 수 없게 해야 한다. 적군이 알지 못하면 그들이 대비해야 할 곳이 많아진다. 적이 대비해야 할 곳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싸울 상대가 적어진다. 이렇게 손무는 허실이라는 책에서 말했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많고 적음의 변증법적인 관계다. 총체적으로 보면 아군은 적고 적군은 많다. 그러나 국지전에서 보면 아군은 많게 되고 적군은 적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군의 병력을 집중시키려면 적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국지전을 이용해야 한다. 즉 국지전상의 실로서 허를 공격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긴다는 손무의 사상이다.
확실히 손무의 이런 사상은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이긴다는 노자 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손자의 철학 사상에는 매우 풍부한 변증법이 들어있다. 손무는 당시 전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물 사이의 대립과 통일의 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그는 군사상 대립되는 개념을 제시했다. 예컨대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용기와 비겁, 용겁, 많음과 적음, 중과, 굳음과 고듬, 먼과 가까움, 험난함과 평이함, 기습공격과 정면공격, 비어있는 것과 참됨, 허실, 이로움과 해로움, 상과 죽음, 주와 객, 강함과 약함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군사상 대립되는 개념들이다. 동시에 이러한 대립상들은 결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은 손무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손자 3편에 보면 어지러움은 다스림에서 생겨나고 비겁은 용기에서 생겨나고 약함은 강함에서 생겨난다. 또 손자 3편에 보면 여러 가지 전세는 기습공격과 정면공격에 불과하다. 기습공격과 정면공격의 변화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기습공격과 정면공격은 서로를 낳게 하는 것이어서 마치 끝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누가 그 궁극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좋다. 손자의 9지편에 보면 군사들은 멸망할 처지에 몰아넣으면 용감히 싸워 살아남게 된다. 군사들을 죽게 될 처지에 빠뜨리면 힘을 다해 싸워 살아나게 된다. 손자의 개편에 계산한다. 그 개자. 개편에 보면 전쟁이란 속이는 수단을 써야만 한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듯이 보이게 하며 사용할 것인데도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야 한다. 가까운 것인데도 먼 것처럼 보이게 하며 먼 것인데도 가까운 것처럼 보여야 한다. 개편에서 말한 것. 즉 어지러운 난리는 다스림으로 바꿀 수 있고 약한 것은 강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기습 공격은 정면 공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은 서로 바뀌는 전화가 무궁무궁하다. 전쟁에는 속이는 수단과 방법을 써야만 한다. 라는 것은 전쟁은 다양한 변화를 이용해야 하고 결국 불변의 방법으로 치러서는 안 되고 작전은 가상으로 적을 속여야 하는데 가까운데도 실제 보기에는 먼 것처럼 보이게 하고 멀어도 실제 보이기에는 가까운 것처럼 속여야만 적을 이길 수 있다는 손자에 나타난 이러한 군사 변증법 사상은 노자의 변증법 사상을 계승 발전한 것이다. 즉 손무가 주로 군사 방면에서 연구했다면 노자는 자연계와 인류사회에 대해 연구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노자에 언급된 대립의 범죄는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아름다움과 추함, 착함과 악함, 어려움과 쉬움, 높고 낮음, 긴가 짧음, 앞과 뒤, 많과와 적다, 강하다 약하다, 중과 뺏음, 크다 작다, 하나와 여럿, 억지로 행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이름 있음과 이름 없음, 유명 무명 등이 있다. 노자는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에 상호 의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손자와 마찬가지로 대립의 전화에 대해 연구했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노자 제63장에 말하기를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풀어야 하고 큰 일은 사소한 데부터 치르도록 해야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도 반드시 사소한 일에서 일어난다. 또 노자 58장에 보면 바른 것이 다시 기이한 것이 되고 착한 것이 다시 악한 것으로 된다. 라고 말했다. 노자의 이런 견해는 대립되는 쌍방이 서로 바뀌고 상호 상생한다는 손무사상과 일치한다. 또 노자는 구부리고자 하면 반드시 펴줘야 하고 약하게 만들고자 하면 반드시 강하게 해줘야 하고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흥성하게 해줘야 하고 뺏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줘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적을 잘 움직이는 사람은 군대의 모습을 드러내어 적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며 유리한 듯한 조건을 주어 적이 반드시 취하도록 한다. 는 손무의 사상과 유사하다. 즉
따르고 취하도록 상대방을 유혹하는 병법으로 전화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송무의 병법과 노자 사상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자와 손자에는 자주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령 손자에서는 군대 형세의 변화를 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손자 허실에 보면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이 높은 곳을 피하여 낮은 곳으로 나가듯이 군대의 형태도 실을 피해 허를 쳐야 하는 것이다. 물은 땅으로 말미암아 흐름이 제어되고 군대는 적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에는 일정한 형세가 없고 물은 일정한 형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손무는 물의 힘을 숭상하여 군대를 물과 같이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즉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노자는 도와 성인의 작용을 물에 비유했다. 노자제 66장에 보면 강이나 바다가 온갖 골짜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에 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려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낮춘다. 노자 78장에 보면 천하에 물보다 더 요약한 것은 없다. 굳센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 또 노자 8장에 보면 최고의 착한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지만 다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천한 곳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물의 특성은 도에 가깝다. 이런 노자의 말들을 볼 때 노자 손무는 모두 물을 중시했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손무 사상이 노자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고 그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까지 손무와 노자였습니다.